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홍삼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홍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홍삼을 드시면서 이것저것 같이 드셔도 되는지 자주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즘 주변을 보면 홍삼을 안 드시는 분이 없을 정도예요. 아침에 한 포 드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선물로도 참 많이 주고받죠. 그런데 막상 홍삼을 드시면서도 다른 음식이나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먼저 홍삼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부터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홍삼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사포닌이라는 건데요. 이 사포닌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홍삼도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효과가 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효과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 아시나요? 이웃집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70대 초반이신데 홍삼을 정말 꾸준히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홍삼을 드시면서 물을 자주 드셨던 거예요. 무는 소화를 돕는 좋은 채소지만 홍삼과는 궁합이 맞지 않아요. 무가 홍삼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홍삼과 궁합이 맞는 음식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삼과 꿀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홍삼이 약간 쓴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드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꿀을 조금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좋아져요. 꿀은 자연 그대로의 당분이라서 홍삼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특히 아침에 공복에 홍삼과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대추도 홍삼과 정말 잘 어울려요. 한방에서도 예로부터 홍삼과 대추를 함께 사용해 왔어요. 대추는 기를 보충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홍삼이 몸 전체의 기운을 푹 돋아준다면 대추는 그 기운을 부드럽게 조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녁에 홍삼과 대추를 우린 차를 한 잔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생강도 빼놓을 수 없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요.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홍삼 역시 혈액순환을 돕는데 생강과 함께하면 그 효과가 더욱 강해져요. 추운 겨울날 홍삼과 생강을 함께 넣어서 차를 끓여 드시면 몸이 금방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구기자도 좋은 조합이에요. 구기자는 눈 건강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요즘 스마트폰도 많이 보시고 눈이 피곤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홍삼과 구기자를 함께 드시면 눈의 피로도 풀어주고 전체적인 체력도 보강할 수 있어요. 구기자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거든요. 견과류와의 궁합도 괜찮아요. 호두나 잣,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잖아요. 홍삼을 드시고 나서 간식으로 견과류를 조금 드시면 영양 밸런스도 좋고 홍삼의 흡수도 도와줄 수 있어요. 다만 견과류는 열량이 높으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해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홍삼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들이요. 홍삼이 혈액순환을 돕고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니까 함께 섭취하시면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제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으셔서 홍삼을 드시는데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녹차도 홍삼과 의외로 잘 맞아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홍삼의 사포닌과 녹차의 카테킨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해져요. 다만 녹차에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드시면 잠을 설칠 수도 있거든요.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 과일도 홍삼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이런 과일들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홍삼을 드시고 나서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조금 드시거나 홍삼액에 블루베리를 갈아서 스무디처럼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 풍부해지죠. 검은깨도 추천드려요. 검은깨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고 특히 간 건강에 좋아요. 홍삼이 전반적인 건강을 돕는다면 검은깨는 뼈와 간 건강에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함께 드시면 균형 잡힌 건강관리가 가능해요. 아침에 죽을 드실 때 검은깨를 갈아서 넣으시고 홍삼도 함께 드시면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홍삼과 궁합이 맞는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들이고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홍삼의 효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장점을 더해주는 음식들이죠. 이제 반대로 홍삼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야 할 걸 피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먼저 물을 말씀드렸죠. 무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무는 소화를 돕고 가래를 사겨주는 좋은 채소예요.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무가 기를 내리는 성질이 있다고 봐요. 홍삼은 반대로 기를 올려주는 성질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면 서로 상쇄되는 거예요. 홍삼을 드시는 날에는 무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김치도 무김치보다는 배추김치가 낫겠죠. 천마도 홍삼과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천마도 좋은 한약재인데 홍삼과는 맞지 않아요. 천마는 간을 보호하고 두통에 좋은데 홍삼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 천마를 드시고 계시다면 홍삼과는 시간 차이를 두고 드시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커피도 조심하셔야 해요.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홍삼과는 타이밍을 맞춰야 해요. 홍삼도 기운을 푹 돋워주고 커피의 카페인도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둘을 동시에 드시면 과도하게 흥분되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어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홍삼을 아침에 드셨다면 커피는 최소 23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녹용도 홍삼과 함께 드시면 너무 보해질 수 있어요. 녹용과 홍삼 모두 강한 보양식품이거든요. 둘 다 기운을 푹 돋워주는 성질이 강해서 함께 드시면 코피가 나거나 열이 오르거나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술도 당연히 피하셔야죠. 술과 홍삼을 함께 드시면 간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홍삼도 간에서 대사되고 알코올도 간에서 분해되는데 둘을 동시에 처리하려면 간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저녁 약속에서 술을 드셨다면 그날은 홍삼을 건너뛰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에너지 드링크나 탄산음료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음료들은 당분도 많고 자극적이어서 홍삼의 부드러운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목이 마르실 때는 그냥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차가운 성질의 음식도 홍삼과는 안 맞아요. 수박이나 참외 같은 찬 성질의 과일을 홍삼과 함께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홍삼은 따뜻한 성질이거든요. 여름에 더울 때 수박 드시는 건 좋지만 홍삼을 드신 직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고요. 인삼과 홍삼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인삼과 홍삼이 다른 거냐고요? 네, 홍삼은 인삼을 쪄서 말린 거예요. 성질이 조금 달라요. 둘을 동시에 드시면 과하게 보해져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인삼을 드시고 계시다면 홍삼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홍삼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홍삼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꼭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과 상담하시고 홍삼을 드시는 게 안전해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홍삼이 혈액순환을 돕는 건 좋은데 이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있다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는 홍삼을 중단하시는 게 안전해요.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홍삼도 함께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하시면서 식은땀을 흘리시더래요. 병원에 가보니 저혈당이었어요. 혈당약에다 홍삼까지 드시니까 혈당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홍삼 용량을 조절하고 혈당 체크를 자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정확하게 알고 주의하면서 드시면 홍삼은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에요. 다만 내 몸 상태를 파악하고 다른 약이나 음식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게 중요한 거죠. 홍삼을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공복에 드시는 게 흡수율이 가장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고 30분 정도 후에 홍삼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정도 후에 식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홍삼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실 수 있어요. 홍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뜨거운 물은 홍삼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 6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적당해요.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급하게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요. 홍삼을 드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보통 아침이나 오전이 좋아요. 홍삼이 기운을 푹 돋워주는 효과가 있어서 저녁에 드시면 잠을 설칠 수 있거든요.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오후 3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매일매일 빠짐없이 드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몸이 피곤할 때, 계절이 바뀔 때, 환절기에 면역력을 높이고 싶을 때 집중적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3개월 드시고 1개월 쉬는 식으로 주기를 두고 드시기도 해요. 홍삼의 용량도 중요해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적은 양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열이 오를 수 있거든요. 첫 주에는 반포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한 포로 늘리는 식으로 조절하시는 게 안전해요. 체질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요.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홍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얼굴이 잘 붉어지고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홍삼보다는 다른 보양식품이 더 맞을 수 있어요. 반대로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홍삼이 특히 잘 맞아요. 홍삼을 보관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홍삼은 습기에 약해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냉장고 문을 여닫으면서 온도 변화가 생기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실온에 서늘한 곳이 가장 좋아요. 홍삼 포장을 뜯으신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가 진행되거든요. 한번 뜯으신 건 그날 바로 드시고 남기지 않는 게 좋아요.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조절하실 수 있어요. 여름에는 몸에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홍삼을 조금 줄이시거나 쉬어가는 것도 좋아요. 겨울에는 추운 날씨에 기력이 떨어지니까 홍삼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홍삼을 드시면서 주의해야 할 증상들도 있어요. 만약 홍삼을 드신 후에 두통이 생기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불면증이 생기면 일단 중단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홍삼이 몸에 안 맞거나 용량이 너무 많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홍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처음 드실 때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이 있다면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임산부나 수유부는 홍삼을 드시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홍삼이 일반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임신이나 수유 중에는 조심하는 게 좋아요. 태아나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홍삼을 주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몸이 작고 예민해서 홍삼의 강한 효과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아이용 제품을 선택하시고 용량도 확실히 줄여서 주셔야 해요. 홍삼 제품을 선택하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즘 시중에 홍삼 제품이 정말 많잖아요. 홍삼 농축액, 홍삼정, 홍삼 캔디, 홍삼차 종류도 다양하고요. 제품을 고르실 때는 사포닌 함량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mg당 사포닌 함량이 높을수록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조사도 확인하세요.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지 식약처 인증을 받았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혹시 품질이 떨어지지 않나 의심해 보셔야 해요. 홍삼의 등급도 있어요. 천삼, 지삼, 양삼 이렇게 나뉘는데 천삼이 가장 좋은 등급이에요. 뿌리의 모양이 온전하고 굵기도 좋은 거죠. 물론 가격도 비싸지만 품질과 효능 면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홍삼의 연근도 중요해요. 6년근 홍삼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인삼을 6년 동안 키워서 만든 홍삼이 사포닌 함량도 높고 효과도 좋거든요. 제품을 사실 때 연근을 확인해 보세요. 원산지도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국내산 홍삼이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금산이나 풍기 같은 곳에서 재배된 홍삼이 유명하죠. 물론 중국산이나 다른 나라 제품도 있는데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확인이 필요해요. 홍삼 제품의 형태도 선택하실 때 고려하셔야 해요. 농축액은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좋지만 보관이 조금 까다로워요. 정제나 캡슐 형태는 휴대하기 편하고 보관도 쉽지만 흡수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어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 홍삼차도 좋은 선택이에요. 물에 타서 마시기 편하고 따뜻하게 마실 수 있어서 겨울에 특히 좋아요. 다만 차 형태는 농축액보다 사포닌 함량이 낮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실생활에서 홍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홍삼차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실 수도 있어요. 홍삼 몇 조각에 대추, 생강을 넣고 은근하게 끓이면 돼요.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효과도 더 좋아지죠. 이렇게 만든 차는 가족들과 함께 나눠 마시기도 좋아요. 홍삼을 요리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삼계탕에 홍삼을 넣어 끓이면 더욱 보양식이 되죠. 다만 홍삼은 열에 약하니까 마지막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홍삼 스무디도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홍삼액에 바나나, 블루베리, 우유를 넣고 갈아서 드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고요. 건강관리는 결국 꾸준함이 중요해요. 홍삼도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1년 이상 드시고 나서야 확실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홍삼만 믿으시면 안 돼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홍삼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요. 홍삼은 건강관리를 돕는 보조제일 뿐이지 만능은 아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홍삼을 드셔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게 건강에 제일 좋아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홍삼을 드시면서도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대처할 수 있잖아요. 주변 분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홍삼을 드시면서 느낀 점, 좋았던 점, 주의할 점, 이런 걸 서로 공유하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한테 좋았다고 해서 나한테도 꼭 좋은 건 아니니까 내 몸에 귀 기울이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삼은 건강을 위한 좋은 선택이지만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강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 홍삼은 그걸 보완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홍삼을 드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궁합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을 잘 기억하시고 드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홍삼을 드시는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다만 똑똑하게 안전하게 드시는 게 중요하죠. 본인의 몸 상태를 파악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홍삼도 그런 노력의 일부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